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지난해 말이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던 유치원 3법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우리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은 얼마 만에 이렇게 찾으신 건가요? 최근에도 강연 일정이 좀 있어서요. 한 달 전쯤에도 다녀갔고요. 예. 또 전주에 작은아버지랑 고모랑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 가끔 뵈러도 오고 그럽니다.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북 장수입니다. 장수? 예, 장수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장수 분들이시고요. 양가가 다 장수에서 오래 사셨고 저도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까지 있다가 전주로 나와서 진북초등학교 네. 다니다가 이제 네.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네, 아버지 직장 따라서. 그래서 뭐 전주도 전혀 뭐 낯설지 않은 동네고요. 장수는 당연히 제 고향이고 또 지금도 거기 친인척분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또 포근함이 있잖아요. 백이죠, 백. 네, 든든하고요. 예. 오늘도 뭐 전주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예. 그런데 저기 국밥집 사장님이 얼굴 알아보고 밥값 안 받고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고맙고요. 든든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몸은 지금 그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강북구 의리 지역구잖아요. 네, 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장수 관련돼서 전북 뉴스 나오면 귀가 쫑긋하겠어요. 장수 군수께서 예. 사흘이 멀다고 전화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산 챙기려고 전화도 자주 주시고 예. 지역에 행사 있고 그러면 행사에도 오라고 하시고 또 아버님 다니시고 할아버지도 다니셨던 장수군의 장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이 학교가 지금 100년 된 거예요, 올해. 그래서 네. 큰 행사를 치르면서도 예. 꼭 다녀가라고 연락도 주고 그래서요. 이번에 뭐 하여간 다시 한번 고향은 나한테 큰 백이구나 이런 걸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초선입니다. 강북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은 시민특강 우리 전주시민 대상으로 특강 있어서 찾았다가 저희와 또 연결이 됐는데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이 있잖아요. 김영란법도 있듯이 네, 예. 박용진 법이 이제 유치원 3법입니다. 네. 예, 배경 지식을 좀 주시고 들어간다면요. 다 알고 있지만. 네.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매해마다 2조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실태가 확인이 된 거죠.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심지어는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라고 하는 돈으로 명품백을 산다든지 성인용품을 산다든지 개인적인 유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엄청났죠. 네. 그래서 이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요. 유치원 운영의 어떤 투명성 또 회계와 관련해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세 개 법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 세 개 법안을 통틀어 그것을 대표 발의한 제 이름을 따서 박용진 3법으로 부르시고요. 지금 패스트트랙이라고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에서 뭐 자주 나오니까요. 뭐 선거법이나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들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해놔서요. 오늘로 180일이 지나서 법사위에 갔습니다. 법사위에서 한 석 달, 또 본회의에 가서 한 2달, 다 5개월이 지나면 올해 11월 22일 이후면 박용진 3법에 대한 표결이 있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제1야당이 책임이 좀 큰데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와 관련한 표결에 적극적이지 않고요. 논의에도 참여하고 계시지 않고 박용진 3법에도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셔서 끝까지 좀 긴장 늦추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파행을 겪으면서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서 법사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이제 자동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상임위원에 참여하고 있는 저로서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법을 만들어내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는 국회 아니냐 이런 뭐 자괴감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의 묘미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싶다가도 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에 들어가는 3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올해 11월 22일이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무조건 묻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침대 축구로 시간 끌기를 하고 논의를 막는다고 해도 예.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요. 아이들을 위한 법,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 국민적 상식을 법제화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반대할지 끝에 가서 또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법사위 넘어가서 또 뭐 90일 걸리고요. 예. 또 본회의 가면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네. 하는데 5개월 뒤에는 어쨌든 판가름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찬성을 했는지 국회의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 그 전광판에 뜨니까요. 대한민국 예. 국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는 표결을 제외하고는 다 그 공개가 되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에 뜰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 어느 국회의원이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전라북도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가, 요게 쫙 나오니까요. 보시고 다음 총선 때 잘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2조의 혈세가 국민 혈세가 예, 예. 이제 지원금 명목화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전 2018년 국정감사 이전까지는 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었나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짚어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 감사가 그러면은 없었냐는 거죠. 우리가 국정감사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주 꼼꼼하게 야단도 치고 자치단체 관련돼서 피감기관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예. 이 살인 유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어디 있느냐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 시도의 교육감들에게 있습니다. 이 교육감들이 감사를 꼼꼼하게 하고 감사 결과, 처분 결과를 실명과 함께 공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했어요. 17개 광역시도 어디에도 안 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건 말만 진보자 붙인 교육감들이었어요. 저도 진보적인 인사고요. 예. 이른바 학생운동 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작년에 국정감사 보면서 너무 분개했던 건 교육감들도 쉬쉬하고 교육부 장관도 쉬쉬하고 교육부 관료들도 나몰라라 하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만 골탕 먹고 국민들만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이걸 왜 안 했을까? 왜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을까? 한유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 지역구에서의 표 동원력, 조직력, 결속력, 정치적 영향력 이것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도 표로 당선되는 사람,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그다음에 뭐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또 광역 도의원 이런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선이고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자. 그래도 전라북도 출신인데 나라도 용기 내야지 생각 들어서요. 그냥 다 만천하에 지난 5년 동안의 감사 결과를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실명을. 참 용기였어요. 그럼 네. 뭐 제가 뭐 용기 있는 사람이라 그래 저도 되게 속으로 걱정도 많았는데요. 네, 네, 네. 국회의원이 해야죠. 국회의원이 어쨌든 뭐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봐야지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걱정도 되고 내년 선거도 좀 걱정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했고요. 근데 뜻밖으로 국민들께서 예.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고 그래서요. 오히려 지금은 더 잘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유총하면 우리가 꼭 뭐 비리의 온상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선은 아닙니다. 그럼요. 잘못된 것 자체를 이제 이번 기회에 바로 잡자는 건데, 그럼 이제 박용진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치원 3법 하나하나를 좀 얘기해 볼게요. 그 회계 관련돼서 네. 돈을 지원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고 예. 이게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에듀파인 도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데요. 에듀파이는 어디서 난데없이 날아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이미 초중고등학교, 사립 초중고등학교 다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써야 하는 사립 유치원들만 그 집단적인 반발 때문에 안 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예. 그동안 감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주먹국으로 운영을 하는 게 있었고요. 또 유치원 운영 경비, 그러니까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더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로 써달라고 받았던 아이들의 유치원 원비 이런 돈들을 그냥 대충 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들. 그동안은 가계부하고 유치원 회계를 같이 하셔서 거기서 살림도 하시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유치원도 학교고 우리 법에 의해서 학교로 기본적인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학교이기 때문에
그 혈세로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유총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반발을 하고 하니까 적용을 못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거를 공개하고 에듀파인을 그때서야 교육 당국이 몇 년 동안 수수방관 자기들 손 놓고 있다가 국민적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서 이제 적용을 해서요. 올해 3월부터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 중심으로 그러더라고요. 네. 먼저 적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월 초에 네. 이른바 한유총이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그런 그 집단 행동을 했다가 맞아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예. 엄청난 이제 그 비난을 받고 자기들이 백기투항을 하고 에듀파인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했었습니다. 그래도 200인 이상이 아닌 사립 유치원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앞불싸 그 사이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이렇게 그 등원을 하지 않으면서 발목을 쥐고 있고 아무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박용진 3법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으니까 예. 또 한유총 쪽 분들 167명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 이런 교육부의 이런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 반발하는 행정 소송을 하고 또한 340개 정도의 한유총 쪽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예. 헌법 소원까지 내는 뭐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돈을 제대로 깨끗하게 투명하게 씁시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합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먹입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정말 어렵구나. 대한민국의 이른바 기득권 집단 그리고 뭔가 자기들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네. 우리 국민적 상식과 좀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힘들지만 네. 그때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자세를 좀 바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회계장부 그 그렇습니다. 시스템인데 초중고는 다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200인 이상 되는 유치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네. 사유재산 침해다 이런 또 명분 내세워서 반대하는 분들 많았었잖아요. 실제 사유재산 침해인가요? 그게 어떻게 사유재산 침해입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계장부를 쓰고 그거를 관련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른바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 더 엄격하게 그 들여다보는데요.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아니잖아요. 이른바 삼성전자, 뭐 한진항공, 대한항공 이런데 국가가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국민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요. 세금이 쓰여진 곳은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혈세 2조가 쓰여지고 있고 예.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아이들 원비를 내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을 그냥 함부로 내 돈처럼 써도 된다? 이거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건 법안 심사를 논의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그 검사 출신의 그 뭐 법률가 예. 의원님이 계세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그 학부모들이 준 돈은 우리가 식당 가서 콩나물국밥 사 먹고 주인한테 낸 음식값이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저 명품 백을 사든 뭐를 사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상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교육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어느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게 돈 함부로 쓰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고 회계 투명성을 보장해서 그렇게 되어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치원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니까 더 많이 지원해 줍시다 네. 라고 하는 얘기도 가능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서 일부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설립자하고 원장하고 이렇게 동일시 못하게 하는 네. 그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한유총 측에서는 뭐라고 흑색선전을 했었느냐면 예. 대부분의 유치원이 지금 4인 유치원,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4인 유치원인도 이 설립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설립자는 원장을 겸하면서 본인의 어떤 뭐 생활비를 가져가는 거죠. 월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유치원 다 문 닫으라는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가짜 뉴스세요. 제가 낸 법안에는 설립자와 원장이 겸할 수는 없다. 어느 경우에 법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유치원이 한 9,000개쯤 되는데요. 그중에 한 4,500개 정도가 사립 유치원인데 예. 딱 27개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전체가 경우는 해당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예를 들면 법인이요.
대학교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유치원도 운영하는 데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설립자가 여기서 이사장도 하고 뭐 교장도 하고 뭐 유치원의 원장도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겸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도 다 설립자가 원장을 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잘못된 주장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는 네. 게 좋은데 네.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든지 공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던가요? 일본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그 사인 유치원들, 예. 이른바 사립 유치원들이 네. 상당히 많았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인책들을 많이 내놔서요 법인화 시켰습니다. 이제 법인화 시키면 그 땅과 그 건물을 지금은 개인 소유거든요. 그거를 여기 정부에 기부를 하고요. 대신 그 운영과 그 이런 운영권 전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는 그냥 지금은 뭐 간단한 이렇게 운영비와 관련된 지원만 하지만 그때는 이제 거의 이것이 이제 법인화되는 순간 공공화되기 때문에 예. 그것의 운영권과 소유권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네. 기부를 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들 있잖아요. 저도 서울에서 사립 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이 이사장으로 학교를 하지만 그건 법인입니다. 법인이 가져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죠. 일본처럼 그렇게 법인으로 유도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한 방침으로 고민되고 있고요. 또 뭐 뉴질랜드라든지 예.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 프랑스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이 국공립 유치원입니다. 사립 유치원은 아주 일부이고요. 그만큼 국가와 사회가 육아 교육과 관련한 적극적인 책임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육아 교육은 시스템은 빨리 도입을 했는데 예. 나라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립 유치원들이 많은 역할을 부담하고 계셨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공공성만 확보된다면 예. 우리 사립 유치원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의 공립화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부인가요? 투표한 걸 보면 국공립 유치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도 하지만 사실 수월성 교육도 생각하면 교육의 선택권을 위해서 사립 유치원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국공립 유치원에 예. 대한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불안은 뭐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또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이 공무원처럼 아이들을 그냥 공무원 비하 발언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야말로 그냥 복지부동하고 시간 되면 아이들 그냥 보내고 왜 그렇게 국공립에를 잘 안 보내세요? 특히나 학교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왜 안 보내세요? 그러면 그냥 한 오후 12시나 1시 되면 보낸답니다. 집으로. 그러면 맞벌이 부부는 애를 누가 또 봐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아이를 직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사립 유치원처럼 그 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제가 교육부 장관과 또 교육감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예산이 있고 그렇게 하겠다. 시간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 사립 경쟁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비리도 좀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에듀파인이라든지 투명성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동안은 사실은 이른바 비리, 회계비리, 회계부정 문제가 드러나면 원장님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5억을 이상하게 쓰셨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라고 하고 끝났고요. 원장님은 몰랐죠 하고 5억 갖다 놓으면 그걸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버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그 내용이 들여다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회계부정, 나라 돈 또 교육비로 쓰라고 부모님들이 낸 그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국민소득 2만 달러, 3만 달러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투명한 사회냐도 그렇습니다. 척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또 비리 관련돼서 예. 개정법도 또 들어 있잖아요. 역시 이것도 예. 사립학교법 개정 예. 아닌데요. 이번에는 고등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건 유아교육이었는데 네, 이제 네. 고등교육 다시 말해서 이제 대학교인데요. 사립대학도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 쭉 새는 곳이 많던가요? 사립대학은 얼마를 1년에 지원을 하느냐면 7조 2천억 원입니다. 아, 대단하죠. 네. 왜냐하면 그 사립대학도 역시 우리의 공교육 체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법인이고 그래도 그 저기 대학 교육을 하는 분들인데 네. 잘 운영하시겠지. 아이고 이게 웬걸요?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당한 거, 예.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아서 확인된 거,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각 대학으로 제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다 해보니까 2,600억이 넘는 거예요. 와. 규모가 뭐 유치원은 뭐 몇백억에 끝나는데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규모 네.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그 유형들을 보면 음. 총장님이 미장원 가서 법인카드를 썼다거나 그게 한 300 몇십만 원. 그리고 총장님 골프장 이용하시는데 네. 법인카드를 쓰고 심지어는 그 교직원들이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가서 쓰기도 하고요. 모 대학은 황금열쇠 사고 또 금반지 사가지고 직원들 안아주는데 우리 그 교육비를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낸 피 같은 그런 등록금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고요. 7조 2천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흥청망청 쓴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용처에 대해서는 추궁 안 합니까?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요. 우스운 건 그거 역시도 그냥 환급 조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들키면 뭐 환급해 놓으면 되고요. 예. 들키지 않으면 인마이 포켓으로 끝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더라고요. 더 제가 화가 났던 건 유치원도 한 4,500개 정도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육청이 감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이번에 보니까 대학교는 뭐 여기는 4,500개나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대학교는 300개도 안 되는데 사립대학이 절반 가까이를 또 안 했더라고요. 그 해필 또 안 한 대학들이 보니까 아주 센 데예요. 서울에 있는 큰 예. 대학들, 큰 예. 사립대학들이 다 피해 나갔습니다. 이거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그 이른바 사립혁신법을 사립대학 혁신법안을 또 이제 내게 된 거고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어찌 보면 사립대학의 비리는 유치원의 확대 복사판이다. 그러니까 조치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회계부정이 있게 되면 형사처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회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감시망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설립자와 이사장, 총장의 그 친인척들이 족벌 체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은 예. 4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받도록 개방이사 제도거든요. 근데 그걸 2분의 1로 하자. 그리고 적어도 이 개방이사는 친척들 임명하지 맙시다. 나머지 절반은 친인척으로 하시든가 며느리랑 처조카를 하든가 그래서 이렇게 알아서 하시고 이 절반만큼은 외부의 전문가들, 상식을 좀 갖춘 분들, 새로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네. 교육적 지표가 되실 수 있는 분들로 모셔서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 양대 축으로 이번에 혁신법안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까이 찾으면 우리 지역의 서남대 폐교 관련돼서도 사학비리 관련돼서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고요. 오늘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지역 출신으로 또 유치원 3법 발의한 박용진 의원과 함께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이게 그 작년에 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동안 쌓여 있던 게 이제 골마 터진 건데 새살이 나기 위해서는 또 도려내야 되겠죠. 예. 예.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하고 해방되고 나서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잘해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좀 멋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해왔고요. 예. 그러나 어디든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고요. 또 켜켜이 쌓이는 낡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야죠. 한 번씩 정리하고 가야 대한민국이 더 새롭게 나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멋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은 국민적 상식, 그리고 회계 투명성, 그리고 신뢰를 갖는 사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출발점에 유치원도 대학도 서 있고요. 제가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역시 경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재벌을 옥죄자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을 위해서든 대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교육만큼은 투명하게 하고 잘하는 유치원, 잘하는 사학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몸은 또 서울에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 또 장수 발전 관련돼서는 적극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북 예산 잘 챙기고요. 예. 또 일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